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5월달 주제 저번 주에도 설명했다시피 팬덤 영화를 주제로 영화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영화는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 9월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의 팬들은 아수리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수리언의 뭔가 굿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아수라의 배경인 안남시 안남시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 아수리언 그 공간에 매료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굿즈 중에 하나가 시민 등록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뭔가 가상의 도시를 통해서 시민 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우리가 각자 시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느 도시에서 받고 싶으신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세미님은 어느 도시에서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뭐 도시가 이렇게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태어나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공기처럼 친숙한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갈 때 그 도시의 어떤 그 향기나 색치에 매료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는 다시 태어나도 시민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을 선택할 것 같고요. 게다가 그 선택하고 싶은 서울도 여러 이제 구가 있잖아요. 저희 동네 근처에 같은 구는 아닌데 좀 가까워요. 걸어서 한 20-30분 거리면 가는데 둘리 뮤지엄이 있어요. 아기 공룡 둘리의 그 고향인 쌍문동이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의 공간이 또 쌍문동이거든요. 거기면 둘리 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 그 둘리 뮤지엄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거기를 가끔가다 뭐 차로 지나가거나 뭐 걸어서 지나갈 때면은 굉장히 좀 친숙해요. 왜냐하면 제 어린 적 기억 속에 둘리는 예전에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거든요. 80년대. 80년대 그 만화 잡지에 둘리가 연재되던 시절을 좀 계속 연상케 하고요. 마치 제가 그 시절 동심의 시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그리고 시민증을 받는다면 둘리 뮤지엄이 있는 둘리의 고향인 쌍문동의 시민증을 받고 싶습니다. 둘리와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뿌리를 두고 되게 어린 시절에 향수를 계속 간직하는 듯한 느낌. 예, 응답하라 시리즈. 되게 뜬금없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에 둘리 나왔으면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반갑겠다. 앨범 캐릭터만 나오고. 그럼 제이님은 어디서 시민등록증 받고 싶으세요? 저는 해외로. 저는 남미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남미 여행 가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거리로도 멀기도 하고 되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남미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곳에 살면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볼리비아 방송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스래요. 그 동네에 시민권을 갖고 남미 여행을 하면서 저의 여행 로망지인 소금 사막, 우유니 사막을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거기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거기 있으면 없던 열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등록증 하니까 그냥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독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독도 문제 한창 그럴 때 시민등록증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또 남북 싸우고 이제 일본 이제 나가리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시민등록증 독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네, 저 이렇게 뜬금없이 시민등록증 이야기로 아수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김성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비트, 뭐 태양은 없다, 뭐 감기 등을 연출한 나름 유명한 감독님이셨죠. 이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당시 개봉 당시에는 되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작품이었는데 좀 색다르게 팬덤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가 아수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영화도 있는데 뭔가 아수라가 첫 시발점인 느낌이 맞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불안당 같은 경우도 불안당원이라는 팬덤이 강하고 또 요새 최근에 메소드라는 영화도 되게 팬덤이 강하잖아요. 근데 뭔가 아수라가 정말 시작인 느낌? 그러네. 영화의 시작인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한 첫인상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데 이 영화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처음 봤고요. 이번에 다시 방송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좀 기대만큼, 그다음에 생각만큼 호평을 받지 못했고
관객을 동원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한 260만 정도 든 것 같아요. 근데 개봉 시기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16년 9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한 시기적으로 한 1, 2년만 더 빨리 개봉됐더라면 더 좋은 평가, 그 다음에 관객을 동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제가 뭐 네이버나 이런데 뭐 평점이나 이런데 보면은 이 영화를 좀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는 별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꽤 좀 스타일적이거나 잘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피 튀기는 폭력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것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뭐 표면인 것 같고요. 이 심층을 보면 이 영화는 그 당시 좀 한국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괜찮게 본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제이님은 어떤 인상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안남시라는 공간? 그 공간 설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미술이라던가 그리고 진짜 있을 법한 동네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색감 자체도 되게 진득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정말 피 색깔 같은. 근데 그거와 너무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작 같은 것도 생각하면 되게 스타일리시한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처럼 되게 공간 설정을 되게 잘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조금 매력적이다? 잔인하고 무섭지만 약간 그런 지점은 인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미술 감독이 누군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보통은 감독, 각색, 저 같은 경우는 뭐 촬영 감독 정도는 좀 찾아보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미술 감독이 펼쳐 보이는 이 공간, 미장센 굉장히 좀 인상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완전 새벽에 봤어요. 제가 가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대문점 많이 가는데 메가박스 거기 보면 밤새 영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화 3편을. 그때 약간 신작들만 모아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밤 거의 12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벽 3, 4시 이때쯤 그리고 또 맥주 먹으면서 영화 보는데 약간 술기운 올랐는데 약간 졸리고 몽롱한데 참고 보는데 막 피가 막 튀니까 저한테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집에 어떻게 가지? 막 이런 기억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9월 때였으니까 10월쯤에 부산영화제 하잖아요. 그때 아수라가 상영을 해가지고 배우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신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봤거든요. 근데 심지어 정우성인데도 절레절레 영화가 너무 싫어서 절레절레 하면서 막 이렇게 견눈질을 보고 막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오늘 아수라 방송 시작하면서 완벽한 스포일러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미님이 오늘 준비해 주셨죠?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제가 완벽한 스포일러 아수라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정우성 씨가 맡은 한도경이라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한도경은 이권을 위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안남시의 악덕 시장이죠. 항전미 씨가 맡은 박성매의 뒷일을 처리합니다. 이를 대가로 돈을 갖다가 받고 말기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짝대기로 나오는 김원혜 씨가 연기한 그 짝대기와 거래를 갖다가 형사반장한테 들키게 돼요. 형사반장과 그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반장을 죽이게 됩니다. 독점검사 김차인과 검찰 수사관인 독청왕은 이 한도경의 비리 내지는 박성배의 비리를 갖다가 캐기 위해서 한도경을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한도경의 목을 짓누르는 검찰, 그 다음에 시장 박성배, 그리고 검찰의 어떤 압박과 이런 회유 때문에 한도경은 그만 퇴직이 무산되고 맙니다. 본래 한도경은 퇴직 이후에는 박성배의 수행원이 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검찰의 어떤 이런 위협 때문에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 문선모 씨를 갖다가 대신 박성배의 수하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러나 박성배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부하가 문선모가 되게 되면서 또 한동경과 문선모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요. 박성배의 자금줄이던 태병도가 죽게 되자 박성배는 마약 거래에도 이제 손을 대게 되죠. 네. 하지만 한동경은 이 마약 거래 현장을 갖다가 추격해서 이 거래를 갖다가 어그러뜨리게 되고요. 마약 거래의 책임을 갖다가 박성배 시장은 자신의 수하인 집사 은총호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요.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은총호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총호의 장례식장에서 박성배 시장과 경찰인 한도경, 그 다음에 문선모, 그 다음에 검사인 김차인이 드디어 최후의 위험한 거래를 맡게 되면서 장례식장에서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미님을 통해서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안남시인 것 같은데 안남시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또 아수리언 분들이 이 공간에 집중을 하시면서 뭔가 이런 팬 활동을 하는 것도 거의 다 안남시라는 걸 중심으로 하시잖아요. 안남 시민연대라든가 뭐 그렇게 광장에 참여도 하시고 또 행사 이름이 다 안남 시민의 밤 행사 뭐 이렇게 하고 네, 아까 말했던 시민 등록증이 있다든지 뭐 시민일보, 뭐 여성회관 같은 트위터 계정들이 막 다 있더라고요. 웃긴 게 주차장 관리소도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이런 공간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있다고 네,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아까 제이님께서는 이 안남시라는 공간 미술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세미님께서는 이 안남시라는 가상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아까 전면에 등장하는 그 공간은 안남시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오프닝 크레디트와 함께 그 펼쳐지는 공간은 안남시를 버드와이드 숏으로 이렇게 촬영된 장면을 보여줘요. 거기에 등장하는 안남시는 재개발 거래를 앞둔 이제 공간입니다. 이제 그 공간 속에서 여러 욕망들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남시 중에서도 아까 공간 말씀하셨는데 생각나는 공간은 그런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비좁은 복도, 다 쓰러져 가는 상가, 건물.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도 정우성 씨가 맡았던 한도경이라는 그 형사, 경찰이 뭐 일이 계속 꼬이는 그 지점도 그 상가였고요.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의 그 비틀비틀 거리는 그 골목이나 이 미로 같은 그런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우라를 이렇게 풍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느와르 영화에서 뭔가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 가상의 도시가 이렇게 명확한 영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도시를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되게 이 영화 속에서 구축하려는 세계관과 그 영화 밖에 진짜 현실 속에 많은 비리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입이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인데 오히려 그 안남시라는 공간에서 이게 그 폭력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면들이 엄청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내에서 사건이나 모든 인물들이 계속 하이한 상태잖아요. 되게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상태인데 그 안남시란 공간 자체도 그렇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약간 버거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다른 이야기로 많이 뻗칠 수 있어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되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건 사실 되게 외국인 혐오 같은 이주민 혐오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게 되게 저한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작대기 김원효 씨인가요? 네, 김원혜 씨. 네. 김원혜 씨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작대기라는 캐릭터가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남시라는 공간이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거기 동양인도 있고 보면은 동양인 중에서도 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게 보여주는 그 인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외국인 혐오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범죄 도시라든지 뭐 청년 경찰이라든지 이런 영화 속에서는 그 조선족 소위 얘기하는 그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전면에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안남시라는 그 공간에 좀 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황해에서 보던 그 조선족 이미지 있잖아요. 손도끼 들고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하긴 하죠. 하지만은 좀 양념처럼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뭔가 도구적으로밖에 이용하고 그냥 버리는 듯한 느낌? 근데 그런 영화가 되게 많기도 하고 맞아요. 이 영화도 조금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주요 인물이 아닌 이상 다들 도구적으로 그냥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흥행을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여성 혐오 이때 한창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이 영화가 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스스로를 상남자 영화라고 말하면서 시사 이벤트를 했는데 남성들만 초대한 거예요.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네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한창 여성 혐오, 그때가 아마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약간 이렇게 겹치면서 사람들이 좀 뭐야, 약간 여성 캐릭터 등장한다고 해도 되게 여기서는 도구적이잖아요. 그 아내도 그렇고 그 검찰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여성 캐릭터분도 예. 그렇고 되게 뭔가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사회에서 녹아들어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냥 도구적으로 버려지는 그 여성으로 나오는 그 한도경의 아내 같은 경우도 그냥 한도경의 어떻게 보면 욕망을 위해서 그냥 소비되고 버려지는 역할? 그리고 그 검사 측에서 일하시는 여성분 같은 경우도 그 김차인이 충성을 바치는 증거로 이렇게 그냥 받쳐지는 재물 같은 느낌? 예. 약간 그런 게 겹쳐지면서 유일하게 나오는 두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좀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좀 인물을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영화 자체가 또 잔인하기도 하니까 더 그게 좀 더 안 좋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제작사 이름이 사나이 픽처스. 맞아. 뭐야?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 영화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시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이님께서 여기 등장하는 주요한 여성 캐릭터는 2명밖에 없거든요. 아까 정우성 씨가 맡았던 한도경의 아내, 이제 암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아내랑 지금 김차인 씨 그 검찰 팀에 있는 뭐 검찰 이제 공무원이죠. 이제 검찰의 이제 경찰인데 그 두 캐릭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특히 여자 형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장례식장에서 이 황정민 씨가 맡았던 박선배 시장이 김차인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너의 어떤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저 여성을 죽여라.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성을 갖다가 좀 도구나 어떤 소비의 그런 요소로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좀 불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아스리언 분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팬들이. 근데 거의 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뭐 꼭 집어 설명하시지는 않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주체성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저도 어리둥절했는데 그분들의 그냥 설명을 들으면 그 차승미 그 김차인의 후배인 그 여검사가 죽을 때와 다른 남자 검사들이 죽을 때 어차피 똑같이 총 한 방이면 끝이 나버린다. 그게 어쨌든 한도경이 등장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둘이. 그건 한도경의 총 한 발에 똑같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도경이라는 주인공을 완전 기점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수련 분들이. 신기하다.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당시 영화가 흔히 여성이 삭제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우리 주변에 뭐 선생님께서는 한국 영화가에서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등장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흔히 2000년 이후에 특히 2000년 중반 뭐 흔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한 9년, 10년 동안에는 영화들이 대체로 여성이 삭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생각나는 영화들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잔인한 영화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성들이 등장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 여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맞아. 항상 피해자로 등장하고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어떤 피해나 그 당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로테스크하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아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살인 장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현하셨잖아요, 제이님은. 저는 사실 이 영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 나서 그런 느낌은 잘 없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예,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수라 방송 준비하면서 여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냥 정우성 씨가 똑같이 나와서 이제 뭐 더킹이라는 영화가 많이 생각났어요. 근데 전 그 영화를 뭐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 영화 속에서 여성은 되게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용되긴 하지만 이용돼도 약간 내가 이 길 간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여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비교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하나 공통점이 나레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더킹에서도 나레이션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아수라는 그게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죠. 처음과 끝이 모두 정우성 씨 그 한도경 역할로 나오는 배우의 목소리로 시작이 돼서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나레이션이 되게 장황하게 나오잖아요. 뭔가 이게 설명을 막 하잖아요. 맞아, 되게 맞아. 변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우성 씨의 발성이 좀 아니 아수리온 분들에겐 연기의 신이라고. 정말로? 그래서 뭐 저를 막 부르네요. 막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나레이션을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나레이션이 그래도 이 영화의 뭔가 매력 포인트라던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세미님은 나레이션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 영화에서 생각나는 목소리는 정우성 씨가 연기하는 한도경의 목소리, 즉 보이스오버로 전달되는 그 대목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를 부르네요. 마치 이것이 관객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는 끝까지 보시고 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망자가 죽은 사람이 자신이 왜 죽게 됐는지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는지를 변명하는 영화처럼 들려요. 그래서 마지막 길몽에선 주인공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정말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영화 끝나잖아요. 왜 장례식장에서 끝날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미로같이 펼쳐진 복도와 그 다음에 장례식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끝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에 시체로 널브러진 장례식장을 카메라가 서서히 빠져드는 게 이 죽어있던 한도경이라는 그 망자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쑥 펼쳐주고 나서 이제 뒤로 물러선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목이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정우성 씨의 전작 중에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민수 씨와 같이 나왔던 그게 몇 년도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이스오버로 정우성의 목소리가 쓰입니다. 그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흥미를 던져줄 것 같고요. 게다가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 정우성 씨가 재능 기부하셨잖아요. 맞아. 그날 바다. 네. 그래서 다시금 셀럽으로서의 정우성과 또 개념, 인으로서의 이제 정우성, 인간으로서의 정우성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저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우성 씨가 연기가 저는 그렇게 이질적이거나 연기를 못한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연기를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비슷하게 연기해가지고 근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목소리는 분명히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그래요. 제이님께서는 이 나레이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되게 설명이 되게 과도한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 근데 되게 나레이션이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관객한테 말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갑자기 그 아내분 윤이었나? 예, 미안하다 그럼 갑자기 아내한테 말하고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너무 불분명한 상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체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장례식장 장면에서 김차인 시켜가지고 한도경이 도청을 하고 박성배랑 대면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듣고 있는 김차인의 말에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앞에 박성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그 순간 저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마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도경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나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그때도 그리고 김차인과 박성배의 둘을 대면시키기 위해서 한도경이 이 말을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마치 우리한테 관객한테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제 그만 떠날 거야 라고 뭔가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지점이 이렇게 접점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그 나레이션이 우리 관객한테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호소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 도청이라는 도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좀 색다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 보이스 오버가 정우성 씨의 목소리에 전달되는 한도경의 목소리 보이스 오버가 처음에는 그냥 오프닝과 클로징만 좀 쓰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몇 번 나와요. 근데 지금 제이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과연 한동경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관객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과 영화라는 그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를 좀 허물어뜨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 좀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점을 아수리언뿐만 아니라 좀 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아수라라는 영화는 나레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레이션의 주체인 한도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한도경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한도경의 얼굴, 표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한도경의 얼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한도경을 연기한 정우성의 얼굴이었어요. 여기서 정우성 씨의 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는 있겠지만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한도경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피곤함과 그리고 황폐함을 갖다가 영화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까도 공간에 대해서 잠깐 어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색감이 거칠어요. 거친데 이 공간에 대한 거침도 있지만 한도경이라는 인물의 얼굴에서 등장하는 거침이 있거든요. 점점 거칠어지고 황폐해지면서 얼굴이 여기저기에 정말 막고 그 다음에 수술 자국에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 사람은 끝이 없는 출구를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죽음으로 마무리되겠구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례식장이 왜 선택됐을까? 한도경을 위한 장례식장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어디 평론가 황진미 씨였던가요? 어디 네이버에 그렇게 평론을 한 줄 평을 남겼더라고요. 피로사의 극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영화가 개봉된 2016년이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사태를 맞이하던 그 시점인데 좀 그런 피로가 극에 달았던 시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마지막 대사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게 되게 희망 없는 그냥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변화의 시기 영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뭔가 다시 해낼 수 있어. 라고 그게 죽음으로 기결되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한도경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안티히어로처럼 나오잖아요. 되게 다들 악인들만이 등장하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악 중에 악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성배라는 캐릭터 황정민 씨가 연기하신 안남 씨의 시상이시죠. 예,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약간 황정민 씨의 오랜만에 날연기를 본 듯한 느낌이어서 이 영화를 볼 때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박성배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이님께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박성배 시장이 되게 그냥 대놓고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뭔가 변화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지
잘 머리를 굴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쁜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캐릭터 자체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황정민 씨의 연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을 위해서 되게 황정민 씨가 살도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뭐라고 하지? 수축시킨 느낌? 왜소하게. 약간 정치인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원래 근데 좀 키 크시고 그러시잖아요. 약간 그렇게 수축시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설정 같은 것도 되게 재밌다고 드는 지점들 중에 하나가 그 장례식장에서 안경을 쓰시는데 보통은 촬영할 때 반사되고 그러면 다 그거 뭐 뿌리거나 아무튼 왜냐면 카메라가 비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에 비치는 게 되게 이 박성배가 보고 있는 게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김차인 그 곽도원 씨가 연기한 김차인 씨를 비춰주기도 하고 뭐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장례식장의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반사되는 게 되게 뭔가 이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욕망에 사로잡힌 이글이글한 눈빛 같은 느낌? 이 들어가지고 실제로도 근데 그 김차인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성배 씨한테 눈을 보면 안다고 되게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안경을 벗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 안경을 썼을 땐 되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그 안남시장이라는 시장이라는 그런 젠틀한 이미지에 맞게 하지만 거기에 비춰지는 그의 이글이글한 그 욕망과 눈빛 약간 그런 식으로 설정을 되게 잘해가지고 좀 이 캐릭터가 되게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외의 것들이 조금 요소들이 만든 이 박성배라는 인물을 되게 매력적으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런 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악인은 저는 이 아수라에서는 황정민 씨가 맡은 박성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령 뭐 한도경이나 또는 뭐 한도경의 후배인 주지훈 씨가 연기하는 문선모라든지 김차인 검사나 아니면 정만식 씨가 연기하는 도창학 이런 뭐 캐릭터들은 자기 직분을 다한다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자기 역할, 뭐 경찰이면 경찰, 아니면 검찰이면 검찰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뭐 폭력이 뭐 꼭 그게 뭐 정당화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 극 중에서는 좀 이해가 될 법하거든요. 그런데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박정배 그 시장, 박정배 시장이 뭐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지일간 직진하는 인물이에요. 마이에이. 예, 마이에이죠. 지금 그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아수라에 만약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박성배라는 캐릭터를 갖다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수라는 아수라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악인은 조금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썰어 끝판왕이 아니라 끝판왕의 이제 느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좀 뭐 입체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문선모 캐릭터가 이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인물들은 다 그냥 올곧게 그냥 나쁜 짓만 계속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데 문선모는 유일하게 변하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처음에는 되게 순박한 형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네 동네 형사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나중에 되게 변하는데 그게 되게 극명하게 과정이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때 되게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결국에는 그 살인에 익숙해지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처음에 뭐 대신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니까 한도경 대신 그 한도경을 대면했을 때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박성배의 신뢰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어깨가 되고 나서 되게 변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같은 데서 되게 뭐라고 하지? 연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평소에도 근데 주지훈 씨가 되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잘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선모라는 캐릭터의 그런 연기만 봐도 좀 재밌다, 흥미롭다, 되게 이 배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되게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디렉팅을 잘한 걸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문선모 씨의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네. 경찰이던 시절과 수행원 네. 이던 시절 이렇게 보면은 복장부터 변하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사이던 시절에는 그냥 널브러진 옷에 굉장히 순박한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를 내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수행원이 되고 나서는 잘 빠진 양복에 슈트에 거기에 이제 머리를 올리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씬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는 그 영화의 전반부에서 보면은 정우성 씨가 주지훈 씨한테게 너 먹으라고 이렇게 생선을 갖다가 넘겨주는데 그 이후에 그 문선모라는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히려 역으로 정우성 씨가 맡은 그 한동강한테 그 생선을 갖다 넘겨주죠. 잘 먹으라고 하면서 또 돈 2만 원을 갖다가 그 식탁에 올려놓잖아요. 그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는 그 지점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수라를 보면서 그래도 재밌었던 건 진짜 한도경이랑 문선모의 관계를 추적하는 그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 그냥 되게 끈끈한 선후배, 형제 같은, 의형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브로맨스를 느낄 수 있는 그게 되게 매력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여성 팬들이 그거에 또 호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지훈 씨 엄청 원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부산영화제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우성 씨 안 보고 주지훈 씨만 엄청 봤거든요. 많은 여성분들도 주지훈 씨만 보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무튼 이 문선모라는 캐릭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언뜻 이 영화의 아수리언들 왜 팬덤이 생겼을까를 조금씩 논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각자 하나씩 이유를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문선모 캐릭터와 그 도경의 한도경의 관계 같은 게 서브 텍스트가 되게 단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대체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형제와 같은 사이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도경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그 선모라는 캐릭터가 되게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도경도 저 정도까지 일을 했나?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어떻게 보면 안남시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부터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재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텍스트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의 형식적인 면과 더불어서 이 영화의 외피할 수 있는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생각만큼 큰 흥행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공고한 팬덤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가장 큰 것은 좀 이 영화의 어떤 이런 답답한 분위기 였던 것 같아요. 이게 스타일적인 면으로 너무나 잘 구현이 돼 있거든요. 촬영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촬영 감독은 이무개 씨가 촬영 감독을 맡았는데 이무개 씨 같은 경우는 그 김성수 감독의 전작인 감기에서도 같이 촬영 감독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요 그 여러 영화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공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안남시라는 공간, 다 쓰러져가는 상가, 미로처럼 얽힌 그런 골목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팬들한테 호소하는 것들이 자기 상황과 너무 좀 오버랩 된 거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그럴 때 있잖아요. 출구가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사한 결과 아니었을까. 만약에 팬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팬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자신의 어떤 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은밀한 생각들을 영화가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저도 약간 세미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는 뭔가 관객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인물들도 그냥 다 악한 인물들만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들 악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뭔가 공고하게 자기네들 세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설득하려 하거나 너무 이렇게 틈을 관객들한테 보이는 영화는 덜 매료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게 오히려 매료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자신들의 세계가 너무 공고하면 거기 되게 침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자극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앞서 얘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되게 여성 혐오 문제가 되게 두드러졌을 때 개봉을 한 영화여서 이 영화에서 또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서 이 여성이 어떻게 이 영화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남자들 간의 뭐 아까 상남자 영화라고 얘기했듯이 남자들 간의 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뭔가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브로맨스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이 영화의 주요 플롯을 생각하면 한도경이 문선모를 질투하잖아요. 박성배 대신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문선모를 질투하는 어떤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문선모를 좋아하면서도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약간 남정남?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여정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여자의 적이 여자인 게 되게 그냥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남자의 적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너무 그 여정녀라는 프레임을 너무 만드는 와중에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정남 프레임을 계속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서 되게 뭐라고 하지? 젠더 문제가 아닌데도 그동안 여정녀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웠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여성 혐오 영화라고 비난받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혐오의 프레임을 조금 가지고 오히려 차용을 해가지고 혐오의 프레임을 부시는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저는 도달했었거든요. 통달하셨네. 그래서 되게 그런 지점에서도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에서는 되게 여성을 대상화시키는데 또 여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들이대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남정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도경의 정절 그러니까 막 그 가장 한도경이 김차인한테 묶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협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정절 이데올로기인데 그걸 한도경한테 막 들이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이거 보면 되게 정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파멸에 이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섹스 비디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거기서도 정절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근데 좀 그런 지점이 좀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요구되면서 그 프레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나마 이 캐릭터의 사연이 있는 인물은 한도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한도경이 비리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화를 보시는 분이라면 알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아내, 말기암의 아내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무원 월급조차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의붓 오빠죠.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박성배 시장이 수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면에서 한도경의 캐릭터에 연민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 캐릭터가 아까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은 뭐 이 당시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여성 혐오 내지는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단을 사용했다는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여성 캐릭터가 완전히 삭제가 됐다면 이 영화 굉장히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들은 여성이라는 인물들 여전히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남성들로만 가득 찬 세계를 그렸다. 정말 아수라 관객들한테 아수라였어요. 정말 불가능한 영화 아닌가? 그거는 정말 판타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슨 아마존에스처럼 여성들로만 가득 찬 세계처럼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수라 전에 그래도 느와르 영화로 높이 평받는 한국 영화는 거의 다 신세계잖아요. 맞아. 거기서 되게 브라더라는 호칭이 되게 중요시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브라더라는 호칭이 어떻게 와야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신세계 같은 그런 남자들의 의리, 뭐 공고함 뭐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실망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에 대해서 해부해 보았는데요. 그 아수리언 분들이 아수라 오명 벗기기 위원회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오명을 벗겨주실지 아니면 오명을 씌우실지 판정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미님은 어떤 판정 내리실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기 후, 그 다음에 저희가 토크를 하기 전과 하기 후 판단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볼만한 영화다. 추천드리고 좀 싶어요. 물론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흥행에 좀 아쉬움, 하지만 팬덤이 생겼다는 것은 이 영화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수라연이 있을지도 모르고 왜냐면 이 영화가 개봉된 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의 뭐 고정 팬들도 있겠지만 이 아수라라는 키워드로 찾아 들어온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 스타일적으로 좀 매력적인 영화로 좀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드리고 싶습니다.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 정말 싫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잔인해가지고 싫었는데 이 영화를 진짜 의도치 않게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어떤 되게 다양한 기회로 이번 방송에도 그렇고 근데 보면 볼수록 되게 조금 비틀려서 보기에 좋은 영화? 아까 말한 그런 여성 혐오 같은 것도 오히려 여성 혐오가 아니라 그 여성 혐오 프레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 박성배를 총으로 쐈을 때 쓰러지는 장면. 근데 그게 조금 이 영화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진짜 절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한도경이 승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경은 살아남고 악의 악 중에 악, 진정한 악은 죽였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좀 스트레스 풀기에 좋은 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 볼수록 괜찮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결국엔 추천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두 분의 아수리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수라 두 분이 추천해 주시면서 나름 훈훈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저희 방송 마치면서 저희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신청 영화나 사연,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